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비혼세에 처음 나오시는 5분 전에 닉네임을 정했는데 네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김냇물 씨 모셨습니다. 냇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흐름주의자 김냇물입니다. 흐름주의자. 네, 그것도 방금 지금 흐름주의자 멋있죠. 괜찮죠. 흐름주의자 멋있네요. 저도 뭐 비혼주의자 이런 것처럼 뭐 주의자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하시는 분인지. 원하는 데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내가 밀고 싶은 나의 캐릭터. 저는 말씀드렸듯이 좀 흘러가는 대로 요새 살고 있는 중이고, 뭐 이혼 갑자기 네 이혼 이혼 이직 이사 이런 3일을 반년 안에 처리해낸 율곡 2이네요. 네네네. 더 심한 거죠. 율곡 2. 그치 트리플 2를 했네. 그 정도로 대단한 지금 성과를 이뤄낸 그런 여성이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김냇물이라고 합니다. 네, 냇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처음 뵙겠지만 비욘세에 나온 대부분의 게스트분들이랑 이미 다 아는 사이예요. 캥 작가님이랑도 아는 사이고 그쵸. 저랑은 이제 안지 자그만치 올해가 10년. 오 진짜요? 네. 징그러. 저랑 안지 10년 된 친구고 그리고 준 언니랑도 얼마 전에 맛있는 거 먹고 아는 맞습니다. 사이고 렌지 언니랑도 아는 사이고 다 아는 사이고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비욘세에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바빴죠 제가. 결혼해 있느라고 바빴죠. 그렇죠. 우리가 비혼주의자만 나오는 방송 아니지만 비혼 상태인 모든 분들이 나오는데 비혼 상태가 아니셨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부터 한번 나오면 재밌겠다 했더니 나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지금 상태에 넌 나올 수 없어. 뭐 주제가 딱히 잡히지가 않았죠. 네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요즘 업데이트가 안 돼서 준 언니가 한번 비욘세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오래된 얘기여가지고 요즘은 어떤 절차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통지가 오나 뭐 우편으로 오나 문자로 오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잘 모시신 것 같아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언제죠? 그니까 파이널 땡땡땡 한 게 6월. 네. 근데 지금이 2달. 이제 서류 정리가 된 지 딱 2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뭐 신선한 거의 뭐 마켓컬리급? 그치. 맞아요. 저는 오아시스 마켓 쓰고 있는데 오아시스 마켓 좋아요. 그거 그 정도다 하여튼 뭐든 그 정도다. 네네네. 이거는 저희가 이혼을 어떤 조장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왜냐면 저번 주 주말에 결혼식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되게 주변에서 놀라는 거예요. 결혼식 사회를 봤냐. 그래서 이거를 정말 비욘세에서도 3,000번쯤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이 있으면 그걸 누구든지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비혼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 이런 팁을 알면 도움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방송이고 뭐 결혼한다고 하는 청취자분들이 가끔 연락 주시거든요. 뭐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항상 축하해드리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혼도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들은 나랑 다른 인생이니까 재밌게 들어보자 다른 타인의 삶이니까 재밌게 들어보자라고 하겠지만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해본 사람한테 들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김냇물 씨를 모셨습니다. 관찰 대상으로서 그렇죠.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냥 전참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영화 한 편 보거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혼을 조장한다 해서 조장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1시간을 들었어 만약에 네. 비욘세를. 근데 이혼이 조장돼 내 마음 안에서. 그럼 하세요. 겨우 1시간 듣고 그 정도면은 진작이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뭐 비혼에 대한 얘기 막 하고 이럴 때도 네. 아, 너네 같은 애들이 자꾸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뭐 결혼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아니 근데 비욘세를 들었다고 해서 비혼이 될 것 같으면 네. 뭘 들었어도. 그럼요. 뭘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 인생이 그게 사람 성향이나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인생이 1시간 듣고 바뀔 거면은 바뀌어라. 모두 다 이러저러 아틀리스. 그쵸. 아틀리스이고 네. 아틀리스이고 1시간 들고 그러는 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이혼을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저 얘기도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결론은 주도적으로. 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던 100% 정답입니다. 네, 맞아. 정말 확신하는데 이건 100% 정답입니다. 그걸 믿고 쭉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면 된다. 이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준 언니 나오셨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이혼을 자꾸 갔다 온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항상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 뭐야? 시인이야, 뭐야? 음유 시인인가 봐. 비혼도 마찬가지고 비혼도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보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파트너랑 이제 둘이서 뭔가를 꾸려가기로 하는 거니까 뭐 다들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가고 있는 냇물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냇물이 되게 또 의미 있어졌다. 아, 그러니까요. 나아가는 그런. 네. 그러니까 그 인식 속에서 비혼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인생 성장 과업, 생애 주기별 과업에서 멈춰 있는 거라고 약간 인식을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혼은 이제 나갔다가 다시 뺏겠다. 백도야, 백도.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근데 저는 그 주변에 저도 이제 그거를 이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옆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삶이 이게 최선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최선인가 수준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나를 너무 갉아먹는데도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앞으로 한번 찬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이 새끼가 이랬네 저 새끼가 이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별론 것 같고 그쵸. 그냥 테크니컬하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됐나요? 결혼을 어떻게 하시게 됐냐면 결혼은 뭐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제가 그 결혼식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니까 얘가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지방까지 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해 있고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다들 어리둥절했지만 사실 가장 어리둥절한 건 저였다. 어쩌다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냥 그럴 일은 그렇게 되나 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짧은 연애 기간이기도 했고 근데 그때 아니면 또 약간 결혼을 뭐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둘 다 약간 딱 그 아다리가 맞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쵸.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정신 차려보니까 되어 있었던. 근데 모르는 분이 들으면 뭐 틴더로 만나서 막 갑자기 5-3번 만에 결혼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던 10년도 넘었죠. 10년도 넘게 알던 분과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진전이 되면서 근데 정말 불타오르는 사랑과 연애를 또 했어요. 또 그랬네요. 진짜 그 옆에서 정말 갑자기 이럴 정도로 근데 오래 알고 지내다가 그렇게 연애하면은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오래 알았으니까 신호는 확실하면서 그치. 또 갑자기 또 사랑이 딱 계기만 있으면은 또 오히려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소개팅 같은 걸로 알게 된 사람보다 더 불붙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되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네네. 친구를 네. 회사 다닐 때부터 갑자기 사귀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 경험을 진짜 비슷하게 해봤는데 초반 뭐 한 두세 달은 정말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애 초반에 네. 탐색을 하고 약간 의심도 하고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러면서 약간 소비화되는 시간을 아예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맞아. 지인이라는 점이 맞아.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서로 호감만 딱 생기고 나면 그래서 좀 더 빨리 진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결혼할 때는 그럼 부모님들도 약간 어리둥절. 부모님이 정말 이제 아빠 그때 외국에 해외 출장 중이셨는데 네. 이제 갑자기 상견례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니까 진짜 냇물처럼 흐르는 대로. 네, 그때는 약간 불타는 용암 같은 흐르는데 차갑게 흐른 게 아니라 너무 뜨겁게 흘러가지고 그치.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아빠가 허겁지겁 막 입국을 하셔가지고 막 네. 갑자기 상견례를 하고 네. 갑자기 식장을 상견례하고 올라오는 길에 그냥 식장 예약을 하고 약간 이런. 멋있다. 약간 멋있다 진짜. 네, 그냥 가서 뭐 옷 쇼핑하듯이 가서 드레스 하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레스 하나 사고 뭐 결혼 준비라는 게 또 욕심 내면은 끝도 없긴 한데 또 그냥 단축하려면 또 엄청 단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것도 서로 친하니까 단축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되게 잘 맞았어요. 이 와중에 또 그 와중에 잘 맞았다는 네, 게 그런 스피디함 굉장히 그런 잘 맞았다. 뭐라도 맞았으니까 네, 결혼했겠지. 그럼요. 그럼. 그러면은 얼마나 결혼 생활 하셨어요? 저는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년 정도를 했는데 1년은 같이 지냈는데 그 후 1년은 사실상 주말 부부였어가지고 그렇구나. 2년도 사실 꽉 채운 2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되게 초반에 이혼을 아예 결정을 빨리 해버린 그런 케이스. 시원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빨리 이혼하게 할 건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굉장히 그때도 잘 맞았어요. 야 천생연분이다. 예. 야 천생연분이다. 이혼하고 싶은 그 타이밍도 딱 맞는 거 너무 천생연분이네. 이렇게. 데스티니네요. 손발이 잘 맞았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차가 보통 어떻게 돼요? 사고도 뭐 쌍방과실이 있고 무슨 과실이 있고 그리고 또 막 무슨 합의랑 뭐 조정이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게 막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네. 이거는 제가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합의 이혼이 있잖아요. 둘 다 이혼을 원한다. 그러면 그냥 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약 합의 이혼이면 어떻게 해요? 합의 이혼이면 그냥 법원에 가서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동의서에 그냥 서류에 사인을 해서 우리 이혼할래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그냥 서류 작업만 해주는 거예요. 뭐 왜 이혼하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그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 모든 게 합의돼 있는 거죠. 합의 이혼이라 하면 뭐 그리고 이제 한 명만 이혼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혼은 할 건데 돈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자식이 있는데 네가 키울 거냐 내가 키울 거냐 이런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면은 그건 재판 이혼으로 가는 거죠. 그 재판 이혼이라고 하는구나. 정확한 용어는 사실 모르겠어요. 급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정확히 두 개로 나누면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크게는 합의 안 되는 사항이 일단 이혼 의사. 1번 이혼 의사.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2번은 돈. 3번은 자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냇물 씨는 자식은 없었으니까 3번은 없었고. 그러면은 1번, 2번만 가지고 얘기를 했겠네요. 그쵸. 근데 2번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1번이었어요. 저희는. 사실 저희는 재판 이혼까지 갔다가 이거를 재판상에서 합의를 중간에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재판으로 갔으면 그냥 취소는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취소를 할 수 있죠. 피고는 취소할 수 없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냇물 씨는 원고였어요, 피고였어요? 저는 놀랍게도 네. 피고였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원고가 있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피고였어요. 처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플러스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다가 있었어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게 우린 무조건 풀 수 있어. 우린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평생. 이거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원해 이런다고 그래 이럴 순 없는 상황이었죠. 할 말이 굉장히 많았다. 쇼핑몰 환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쵸. 좀 하더라도 이혼을 네. 하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좀 오해는 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악한 감정으로 헤어질 필요도 없고 서로 할 말은 하고 들을 네. 말은 듣고 이해할 건 하고 뭐 그래서 꼭 사이좋게 헤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초반에는 그냥 이대로 그냥 끝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집에 있는데 그 서류가 네. 이제 날라오는 거죠. 그거를 뭘로 처음 알았어요? 이혼하고 싶어라는 건 말로 들었고 그쵸. 말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서류가 날라오기 전에 사실 그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 법원에 네. 원고나 피고가 되면은 검색을 하면 자기 주민번호랑 이름을 검색하면 네. 내가 재판에 회부됐다는 거. 그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꿀팁이. 네. 이런 처음 듣는 정보. 이거는 똑같은 네. 거예요. 형사나 민사나. 하긴 이혼도 어쨌든 재판이면은 어쨌든 뭔가 송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혼은 민사인 거죠. 그러고 이제 형사는 또 뭐 아예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것들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일매일 거의 검색을 해봤죠. 네. 보낼 거다. 근데 그것도 진짜 짜증났겠다. 그쵸.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그게 딱 나왔을 때 솔직히 좀 충격을 받긴 하죠. 어떤 느낌이에요, 정확히? 정말 재판이라는 거를 처음 태어나서 해보거든요. 그치. 보통은 할 일이 없지. 제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아직은 없고 뭐 피해를 입은 적도 그 전까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민사조차 한 적이 없으니까 뭐 승사가 걸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피고 해가지고 내 이름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좀 굉장히 본 순간 되게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 그러고 나서 이제 서류가 또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네. 등기로 와서 배달을 해주시고 이제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오는 서류는 어떤 서류가 오는 거예요? 그 원고가 낸 네. 이혼을 원한다. 그 원하는 이유 뭐 자기의 입장을 한마디로 적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만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혼을 신청을 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모여도 상관없지만 법적으로 그걸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한텐 진실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밖에 없고 또 변호사가 그렇게 작성을 더 하고 그거랑 되게 비슷한가 보다. 왜 영화 결혼 이야기 네네네. 보면은 거기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대화 내용이 되게 법적인 막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써놓으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에서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둘이 굉장히 좀 이혼 과정인데도 사랑스러운 어쨌든 저녁을 맞아. 보내고 술 한잔 하고 그 여자가 좀 계단 휘청거리면 그 남자가 애기 안고서 그 재운다고 데리고 계단 올라갈 때 남자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냥 웃으면서 그걸 잡아주고 그런 그냥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 이 여자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이며 맞아.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 물어봤던 거 봤던 기억이 나요. 막 재판장이 술에 만취된 채로 아이를 안고 뭐 들고 올라가다가 이랬던 일이 있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있지. 근데 그게 있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진짜 법의 언어를 거치면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그쵸. 그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을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치. 이혼하겠다는 둘 다 합의를 했는데 내가 키우겠다 이것 때문에 싸웠던 거고 그리고 참고로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둘이 재산이 합쳐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할할 거냐 이건 거고,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맞아.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합의로 이혼을 해도 위자료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분들도 있고 전혀 아니고 그 경우에는 위자료는 없고 피해 입은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그럼 재산 분할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뭐 9대1로 나누겠다. 네. 그것도 자유예요. 둘이서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리우드처럼 네. 무슨 뭐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 보면. 근데 그건 재산 분할을 부자랑 해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은 걸 거고, 이제 위자료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받아봤자 아마 3, 4천일 거예요. 아 정말? 위자료는 3, 4천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굉장히. 그래서 뭐 이혼을 해서 뭐 결혼하고 이혼을 해서 한몫을 챙긴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일이다. 그냥 네.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가는 정도. 그렇구나.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잘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이제 그 상대분은 네. 이제 무조건 네 잘못이다 라는 입장이었고, 네. 저는 너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서로 안 맞았던 부분도 있고 그냥 우리가 너무 달랐다 라는 부분을 나는 서로 인지를 하면 헤어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거를 제가 말을 하려고 해도 일단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닫혀 있고 이미. 아 그럼 그거를 보낸 다음부터는 네. 뭐 직접 통화를 한다거나 네.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중단한 거예요? 그냥 간간히 필요한 통화를 한다거나 가끔 만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항상 또 너무 격앙된 채로 그냥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화를 해서 우린 풀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고, 거기다 대고 뭐 근데 너도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면 내가 그냥 이혼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그냥 저는 어쨌든 오해를 풀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네. 너가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냥 다르다는 걸 알면 나는 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돼서야 우리는 제대로 헤어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야 서로한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류로는 뭐 그냥 며칠 안에 끝날 수 있죠. 근데 그냥 그러고 끝나면 뭐예요. 그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화를 시도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얘가 좀이라도 인지를 한 것 같으면 그때 잘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됐냐? 어디서 됐냐? 이제 법원에서는 솔직히 이제 결혼은 그냥 제도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좀 웃긴 제도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이 웃기다는 게 그게 그 결혼이 정말 잘못됐다, 희화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좀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진짜 법적인 제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법원이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원의 입장도 제가 보기엔 뭐냐면 나도 잘 몰라. 니네끼리 좋다며. 니네가 좋아서 결혼한다며. 근데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뭐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둘이 합의를 해와라. 뭐 이런 입장이고 뭐 법원이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겠네. 그쵸. 법원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한 명은 이혼을 하고 싶고 한 명은 이혼을 하기 싫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는 경우에 네네. 부부 상담을 권해요. 아 그래요? 부부 상담은 그럼 뭐 지정해준 뭐 상담센터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 치료를 네. 이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모든 게 기혼자 위주로 돌아가서 되겠나. 그거 어떻게 보면 그치. 심리치료 비용도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기 싫어, 뭐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니야 난 할래, 뭐 이런 이제 그러고 있으면 둘이 법원에서 그러면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심리치료 좀 받아볼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우리가 세금으로 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제 거길 지정을 해줘요 어딘가에.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죠. 근데 네. 상담도 둘이 같이 불러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네. 그럼 한 명 한 명 불러요. 네. 이미 뭐 입구부터 네. 뭐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을 것 같다. 얘네는 이 서류를 봤더니 네. 둘이 앉혀놨다가는 죽탱이가 답이 없을 것 같다. 그쵸.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명 한 명 부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명 한 명 불렀죠.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나. 그게 바로 저였고 네. 너무 이제 한쪽은 확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서 근데 제가 거기서 첫 상담을 받고 네. 그럼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것도 그 결혼만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이혼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상담을 해보고 진짜 이 이혼은 해야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냥 개인한테는 되게 도움되는 일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막 제가 막 이혼 과정을 물론 되게 낄낄거리면서 네. 막 장난하듯이 한 건 물론 아니죠. 당연하죠. 눈물로 치는 수많은 밤이 있고 이랬지만 그게 이제 냇물이 돼서 내가 김냇물이 네, 됐다. 냇물이 됐는데 네. 그 한켠에 네. 이거 궁금해서라도 약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상담을 전 남편이 네. 전분 뭐라고 해야 되지? 전분이 전 남편 감자 전분도 아니고 전분이 하자. 전분이 이미 이제 먼저 상담을 하고 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그분이 들어주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해탈한 사람처럼 사실 이제 자기도 너무 격앙이 됐다가 네. 가라앉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가치관이 다르고 너무 달랐을 뿐이라는 생각이 사실 든다. 이게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인 게 들으시는 분들은 스토리를 모르니까 마치 냇물 씨가 되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 지금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물론 냇물 씨 입장에서 듣긴 했지만 그런 청취자분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한 명이 뭐 어디 바람을 폈다거나. 이런 균형 좋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물론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냇물이가 많이 잘못했다고 오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피고고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이런 친구가 터치 굉장히 좋고 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진짜 가치관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치관 차이였고 근데 진짜 또 이혼을 서류를 받았다, 피고가 됐다 이거 자체로 마음이 무너지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언제 피고 같은 단어에 내가 서보겠어. 네. 그리고 마치 막 이혼을 먼저 저 사람이 원하면 당연히 당하는 입장이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당하는 입장에선 주변 사람의 시선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혼을 당하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사랑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맞아. 꼭 이혼이 아니라도 근데 사실 이게 사랑 싸움인데 국가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럴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 싸움을 할 때도 막 먼저 화를 내는 분이 꼭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꼭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다 한 게 아니거든요. 뭐 다른 사람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먼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질렀다고 해서 얘가 완전 무결한 사람인가? 아무튼 그거 아니니까. 그쵸. 맞아. 그래서 법원에서도 저희 서류를 봤을 때 그냥 어쩌라고라는 그 말투로 아니 이혼 사유가 일단 없는데 합의는 안 되고 어떻게 상담이나 받아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이걸 왜 여기까지 가져왔냐 같은 뉘앙스가. 우리 보고 어쩌라고인 거죠. 사랑 싸움을 둘이 뭐 좋대서 하더니 뭐 이러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본인들이 교통 정리 해주기에는 뭐 명확한 뭐가 약간 없고 둘 다 뭐 법적인 이혼 잘못은 전혀 없으니까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무슨 돈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치관의 차이. 네. 그리고 근데 그게 그 감정의 그런 발현에 따라서 원고가 네. 되고 피고가 됐을 뿐인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은. 근데 어쨌든 저는 상담을 받은 후에 네.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오케이가 난 오히려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혼 과정에서. 그치. 애초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담원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할게요. 하겠다. 이거를 바로 이제 그 법원 주무관님? 네. 사무관님? 그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거 같네요. 저희 비욘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의 슈퍼스타이신 캥 작가님, 저희 랩놀님도 잘 아시는 캥 작가님이 뭐 잠수 이별 뭐 이런 거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제 뭐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를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다시 굳이 차인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게 꼭 다시 사귀겠다는 게 아니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걸 내가 납득이 돼야지 그런 시간은 되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열변을 굉장히 토하시면서 헤어진 사람들이 새벽에 전화 와도 좀 받아줘라. 찬 사람은 좀 받아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법적인 이혼의 절차랑도 비슷한 거 아닌가. 나는 전혀 아직 대화를 해봐야 되고 대화를 해서 붙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법원에 가서 떨렁 이걸 그냥 하나 날리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서류 하나 날라오고 이러면은 거기서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 연애랑 똑같네. 결혼에 이거는 이점일 수도 있어요. 제도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연애는 잠수 이별 당하면 끝이지만 뭐 심리 상담 지원해주지 않죠. 그 세금으로 그 심리 상담 받을 수 없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원고주춤 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뭐 이거 서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이용해 보는 것도 그런 말씀하신 마음 정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데 좋은 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결혼 제도의 장점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 다 주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그냥 당할 필요 없고 또 내가 원하면은 원하는 만큼 말을 하면 되는 거고 돈도 뭐 땡땡원을 주겠다. 아니 나는 땡땡땡 원을 받아야겠는데 이거 그냥 말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준을 세운 거죠. 이제 우리 둘이 그냥 가치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 도장을 찍겠다. 지금 이 싸움이 나만의 과실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가치관의 차이였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런 기준이 정확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채워졌을 때 정말 만족했어요. 만족했고 그 후에 미련도 전혀 없어요. 미련도 전혀 없는데 오히려 이제 그 상대분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연락이 막 오고 그랬죠. 다시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약간 새벽에 전화 오고 그냥 뻔한 것들 있잖아요. 자니피플. 자니피플이었는데 이제 그 캥 작가님은 찬 사람은 받아줘라 라고 그건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찬 사람도 당연히 찬 거에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설명했으면 모르는데 상대방이 납득되지 않을 정도의 설명만 하고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 라고 한 상태에서의 어떤 얘기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주라. 이거는 좀 이것도 법제화를 좀 해볼까? 법원이 끼는 거 괜찮던데. 근데 그게 진짜 맞네. 왜 헤어지자고 할 때도 되게 쉽게 헤어지자고 했던 애들은 꼭 자니피플이 되잖아요. 찬 사람은 받아줘야 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제도상으로는 차인 거잖아요. 저는 제도적으로 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줄 의무가 없었다. 그치. 받아줄 의무가 법적으로도 의무 없지. 법적으로도 받지 않았고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완벽하게 기준이 있었고 그게 채워졌고 완전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전 나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상. 근데
그분은 전부는 그렇게 잔입피플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얘기한 대로 둘 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뭔가 합의가 됐으면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법원에 자기가 먼저 그걸 신청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계속 대화를 시도했던 냇물 씨의 어떤 행동이 액션이 있었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럼 뭔가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이게 맞았나? 라는 생각은 저는 뭐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든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지. 그때 얘가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얘기해봤으면 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모든 케이스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좀 묘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원하던 걸 나는 그러니까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저는 좀 정말 묘한 것 같다. 그런 사람 감정이라는 것도 참 묘한 것 같고 그렇게 엉거주춤 끼어있던 법원과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이 법원만 고생했지 뭐야. 법원은 뭔 잘못이 솔직히 법원이 고생했다. 법원 좀 잘못은 없는데 네. 그런 약간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분한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도적으로 결혼이든 이혼이든 비혼이든 주도적으로 하시면 그게 맞다. 맞아, 그게 정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재밌었어요. 아니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신부 대기실에 안 있고 나와가지고 인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막 아니, 무슨 그런 건 줄 알았어. 왜 무슨 출간 기념회 같은 거 할 때 작가님들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얘기하러 갈게 막 이런 분위기로 모든 하객에게 너무 즐거워 보이고 네네. 뭐 이렇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다 하고 싶으시면 물론 다 하시고 다 해도 되고 또 근데 그게 의외로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꼭 넣고 빼고 해야 할 수 있는 게 은근히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포인트를 주시고 네. 빼고 싶은 건 과감하게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더라고요. 드레스 진짜 편해 보이고 좋았는데. 드레스 그거 아직 갖고 있는데 네. 지금 그걸 무릎 길이로 잘라가지고 약간 칵테일 드레스처럼 샴페인 마실 때 입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좋다. 왜냐면 그게 되게 심플한 디자인에 맞아, 진짜 되게 예뻐가지고 네. 저거 일상생활 할 때도 입을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또 이런 게 남는다고요. 결혼하고 그럼요. 그거 하나 남네요. 메리피.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결혼식 얘기가 나왔나 본데 기억이 저희 지금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런 얘기하다 그랬네. 네네 뭐죠? 뭘 해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결혼도 주도적으로 했고 네. 결혼식도 주도적으로 올렸고 그랬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주도적으로 즐기세요. 그리고 아무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진짜 근데 연애할 때도 미친 듯이 매달려 본 사람은 회복도 되게 빠르다고 하잖아요. 미련이 없죠. 할 거 다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저 그냥 이거 합의해서 이혼할게요라고 그 주무관님인지 사무관님인지 저희가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 주무관님이라고 하고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일사천리예요. 저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일사천리고 그럼 저쪽에서도 약간 솔직히 법원에서도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예요. 이거 어떻게 판결을 내야 되나 고민했는데. 왜냐면 판사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판사도 이혼 사유는 없어. 근데 한 명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한 명 하기 싫다 그래. 그거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냐고요. 이게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근데 둘 다 한대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법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절로 그냥 그거는 저쪽에서 처리해주고 이제 저는 동의 정도만 서류를 보내면 그 문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쵸. 수기로? 근데 이게 변호사가 또 다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혼 변호사님하고 전화도 꽤 할 일이 많은데 저 그때 좀 바빴잖아요. 아시다시피. 되게 바빴죠. 되게 바빠가지고 근데 뭐 이거는 좀 더 조항을 어쩌고저쩌고 전화가 오세요. 그거 좀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바빠가지고요.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하러 가고. 근데 그거 일일이 또 따지고 앉아있는 것도 엄청 에너지 소모야. 맞아요. 그러면 그 전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 그리고 재산 그런 합의서를 이제 조항을 다
작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끼리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혼에 합의한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한다. 네. 뭐 우린 자식은 없으니까 양육권 얘기는 없었고 뭐 이렇게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다. 그런데 그런 것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가구는 어떻게 나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두 분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결혼 서약서도 두 분이 같이 채워가셨던. 로맨틱하네요. 이혼하는 네. 과정도. 똑같아요. 근데 청첩장 문구도 같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혼할 때도 이걸 정확한 문구들을 너 한번 쓰고 난 요거 추가하고 싶어 해서 한 줄 더 쓰고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사인하면 이제 법원에서 처리가 돼요. 그거는 만나서 했어요? 그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변호사가 딱히 없더라도 네.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쵸. 그냥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아니면 스캔해서 보내도 되고 이렇게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합의만 되면. 그럼 그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날 카톡이 옵니다. 네. 관계가 수정되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카톡이 있어요? 카톡이 와요. 카톡 좀 볼 수 있어요? 되게 굉장히 선진이다. 어디 있을라나? 웃겨가지고 저도 안 지우고 네. 이제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 요번에 카톡이 날아가면서 지워져 버렸는데 안타깝게도 네. 캡처를 해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기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띡 오더라고요. 굉장히 상큼하게 그 마스코트와 함께 마스코트가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뭔가 IT 강국이다 역시. 그럼 그거를 받았을 때 기분 기억나요? 어땠는지? 그 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굉장한 뭔가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홀가분하다 정도. 끝났구나. 그럼 나 이제 진짜 유부녀 아니네? 나 진짜 싱글이네? 요 정도 기분? 그때는 사실 감정이 이렇게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과정도 완료되고 감정도 지나간 후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감정은 없어요. 그럼 언제가 제일 드라마틱해요? 이 전 과정 중에서? 이혼의 전 과정 중에 네. 가장 드라마틱한 감정, 가장 힘들 때 네. 그때는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혼했어. 네.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기 때문에 그치 그 듣는 사람은 당연히 놀랄 거고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쨌든 힘든 일일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이혼했어 이러면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혼에 대한 슬픔이나 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위로하지 않았던 친구는 뭐 저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위로도 안 했고 그냥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때 캥 작가님 같이 있었나요? 한 번은 캥 작가님 같이 있었고 네. 한 번은 짐성님 같이 있었고 네, 뭔가 다 달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약간 느낌이 네. 나 사실은 할 말 있어. 네. 나 약간 이혼하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혼하기로 돼가지고 지금 정리는 대충 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얘가 나한테 뭘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나 지금 이혼하느라 바빠서 지금 못해 이러니까 이혼하느라 뭐가 바빠. 그래서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그래서 이혼을 언제까지 그럼 이게 언제 마무리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무슨 회사 언제 그럼 한가져지는데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는 없었죠. 그래서 그때 캥 작가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을 때 얘기하게 냅두자. 그냥 그런 그런 게 있었던 거고. 좀 미안한 마음에 물어봤어야 되나? 진짜로? 뒤늦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그냥 근데 뭐 그게 맞아요. 본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데 맞아요. 주변에서 굳이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았던 거잖아요. 그 비욘세님도. 그러니까 약간 너무 하필이면 제가 일을 시킬 때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좀 하자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닭갈비 먹을래? 뭐 이런 거였으면은 별로 약간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부탁을 하느라고 아니 알겠고 지금 그게 아니라 들어봐봐. 네가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부탁할 때였어가지고. 이혼하는 바빠봤자지 시간 좀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때는 오히려 진짜 이혼을 했다 하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사실 힘들 때가 아니에요. 위로를 해주는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당신이 그걸 듣는 순간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이 완료됐다. 이거는 모든 감정과 과정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환희의 절정에 있을 때
또 들어. 니콜 키드먼의 그 시원한 명짤 있죠. 명짤이 정말 정확한 감정. 그 뭐지? 초록색 바지인가? 그 옷도 되게 이상해요. 이상한 옷. 저건 어디서 주세요? 저런 게 할리우드에도 저런 옷을 파나 이런 이상한 옷을 입으시고 굉장히 바람과 햇빛을 만끽하시는 맞아. 그게 정확한 감정 표현. 역시 배우다. 명배우다. 그래서 그때는 이혼을 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홀가분한 시원한 감정일 거고 위로를 받을 상황이 아니고 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혼 과정에서 가장 힘들 때는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마음이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해서 네. 1시간 동안은 진짜 너무 빡치고 진짜 너무 분하고 너무 네. 억울하고 네. 진짜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이 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나요. 뇌물씨 진짜 화 없는데. 저는 진짜 주변에서 저 화난 거 본 사람 진짜 없을걸요? 막 화도 잘 안 내고 네. 막 크게 기쁜 것도 그러니까 감정 기복 자체가 저는 별로 맞아, 그렇게 맞아.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근데 그 정도로 저 자신이 저의 모습에 놀랄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가 또 1시간 후에는 너무 막 마음이 애틋하고 미안해요. 상대한테. 그치.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 한 명이 막 그냥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가치관 차이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 화가 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내가 못 맞춘 준 것도 있기 때문에 미안하고 이 네. 마음이 교차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혼해야겠다 이러면은 미운 부분만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거 그냥 연애에서 헤어지는 거랑 똑같네. 그래 똑같아요. 근데 사실 당연하지. 네, 맞아요. 미운 부분만 보면 되는데 아니면 이혼을 절대 안 해야겠다. 그러면은 예쁜 부분만 보면 돼요. 네. 근데 이혼을 할까 말까 나도 고민이 될 때. 그러면 이혼을 그래 해야겠다 싶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정말 분노?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정말 화나는 일만 막 리스트업이 막 100가지 1000가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좋은 기억도 있었잖아. 역시 이혼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보자. 네. 라고 할 때는 또 되게 애틋하고 어쨌든 뭐 강제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네. 행복하게 연애했고 사랑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네. 잘해줬던 기억. 네. 이런 것만 또 100가지 1000가지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게 교차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마음이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확 합리화도 안 돼. 그래 이혼하는 게 맞아. 맞을까? 맞아. 근데 이혼은 그래 무조건 가정 지키는 게 맞아. 저는 얘기를 듣다가 뭔가 와 이게 뭔가 정답을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게 뭐냐면 제가 헤어진 거에 대한 이별한 거에 대한 에세이를 냈는데 그래서 이별에 대한 북토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 관련된 거니까 그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데이 1부터 며칠 됐냐 막 이런 매일매일을 기록했던 책인데 오신 분들 보면 진짜 대박인 게 막 7일 전에 헤어졌고 막 이런 분들 막 8년 사귀다가 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됐고 막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은 뭘 해도 될 뿐이다. 그러니까 헤어진 지 7일 만에 그런 이분은 너무 막 막막하니까 어쨌든 여기 오면은 지금 헤어진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 이 책은 그냥 처음에 소재로만 얘기하는 거고 각자의 경험을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한 명이 우시는데 그분은 아직 안 헤어진 사람만 울어. 그래서 이미 헤어지신 분들은 막 몇 년을 사귀다가 저번 주에 헤어졌든 뭘 했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막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괜찮아지는구나 저렇게 막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얘기를 하고 그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그럼 만나서 얘기해라고 해가지고 일단 만났는데 가는 카페마다 자리가 없어서 카페 하필이면 또 A를 갔다가 진짜 뻘쭘하게 옆 카페도 옮겨볼까 이러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 자리가 없고 그 순간이 너무 어색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는 분위기도 거예요. 분위기도 안 나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헤어졌을 때 다들 새벽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이 훨씬 힘들다.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눈 떴을 때 나 공감해요 이거. 핸드폰 봤을
봤을 때 아 맞다 헤어졌지 당연히 아무것도 안 오겠지 이거를 자각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맞아 하면서 이미 너무 행복해 까먹었어 자기가 저번 주에 깔깔거려 울고 개새끼 소새끼 했던 거 다 까먹고 깔깔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울고 있는 한 사람 아직 결정을 못한 거야.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진짜.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 나 얘한테 마음이 식어서 이제 헤어져야겠다 이런 분들보다 뭔가 헤어질 것 같은 분위기야. 제가 헤어져 할 것 같아. 제일 싫어. 얘가 헤어져 할 것 같고 이미 얘는 나한테 너무 많은 무례를 범하고 너무 내가 존중받지 않는데 내가 아직 마음이 남았으니까 이걸 참아주고 한 번만 더 이러면 난 진짜 헤어질 거야. 라고 하고 실제로 본인도 그냥 그 과정에서 정도 떨어졌겠죠. 나 이제 쟤 더 이상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 새끼는 진짜 난 나중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 사연이나 보낼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 막상 그걸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들으니까 우시더라고. 그때가 제일 힘들 때지. 제일 힘들 때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이 갈팡질팡한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우실까? 왜 헤어진 사람들이 안 우는데 왜 고민 중인 사람만 우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빡! 지금 얘기를 듣다가 머리에 진짜 섬광이 빡! 그리고 플러스 그때는 어디 말도 잘 못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면 그 말에 의해서 또 무게가 더해진단 말이죠.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사람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헤어져 이랬는데 안 헤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치. 그 후에 그 어떻게 민망하게 어떻게 또 얘기를 이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상담도 잘 못해요. 가족 아니면. 그렇겠다.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죠. 네. 근데 하루에 12번도 막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이때가 제일 지옥이고 그때는 뭐 꿀팁이 있냐? 없습니다. 그냥 견뎌야 돼. 그냥 겪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견뎌야 되고 내가 답을 찾을 때까지 이쪽에 무게를 실어봤다가 저쪽에 무게를 실어봤다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108배도 많이 하고 108배였다고요? 108배를 하게 돼요. 새벽에. 혼자? 정말. 농담이 아니고 108배도 많이 하고. 불교예요? 불교 아닙니다. 무교입니다. 정말. 그냥 어쨌든 신체적으로라도 뭔가 집중할 걸 찾는 맞아요. 거구나. 그러고 달리기를 그렇게 했어요. 달리기를 그렇게 했고 또 명상을 그렇게 했고 그게 되게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108배 하면 좋대. 뭐 달리면 좋대. 명상하면 좋대. 다 알죠? 한 적이 없죠. 근데 그때는 그걸 하게 미친 듯이. 진짜 사람이 몰리면 하는구나. 네. 그거가 진짜 신락 같은 그때는 약간 그래도 머리가 조금 짐이 덜어지고 잠깐 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 많이 달리고 많이 명상하고 뭔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그건 정말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가 그거를 뚫고 나오셔야 된다. 하긴 뭐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그게 뭐 맞아요. 그 답을 줄 수 없고 상담을 해주겠죠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근데 그 친구의 말로 또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결정된 다음에 그쵸. 그때는 좀 이미 저도 아까 말했던 그 기준이 세웠을 때 이것만 나는 만족이 되면 내 잘못만이 아니고 너가 서로 그냥 가치관이 안 맞았다는 점을 상대도 인정을 하면 난 헤어지겠다. 서울역에 있는 고깃집 갔다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간 날은 어느 구간이었어요? 그때가 언제 너무 많이 자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뭔가 그때 되게 느꼈던 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혼세야 결혼은 있잖아. 이런 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더 파고들어서 물어볼까 하다가 약간 비혼주의자인 사람들은 이것도 약간 자격지심인데 왜 어떤 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면은 괜히 거봐 뭐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니까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봐 그냥 주는 정보까지만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그게 거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가리 공장 거기서 맥주에 막 김 군라면 먹을 때 기억났다. 그때 그래서 막 결혼은 막 이런 거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군라면집 정도로 오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되게 좀 냉소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게 고민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아예 다른 사람들끼리 사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냉소적이네. 네. 근데 그 집 안주가 진짜 맛있었다. 진짜 맛있어. 우리가 항상 이런 식이잖아. 진지한 얘기가 오래가지 않고 근데 그 와중에 이건 정말 맛있지 않니? 뭐 이런. 거기가 맥주가 그냥 막 들어가는 안주를 목을 일단 막히게 한 다음에 맞아. 습기가 없어. 안주에 습기가 없어.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얘기를. 네. 그때 기억나는 게 그래서 막 그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뭐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서 근데 결혼은 이런 거 같아. 뭐 모르는 사람들 둘이서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까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그래. 생각을 해봐.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서 갑자기 같이 산다니까? 이상한 일 아니니? 라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뭐가 있나라고만 생각하고 근데 그냥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막 새벽까지 얘기할 때도 딴 얘기는 안 하길래 그냥 뭐 얘기하고 싶어지면 얘기를 하겠거니 아마 그래서 이혼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그쵸. 오히려 그게 되게 사소한 일이면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히려 막 이것 때문에 진짜 헤어지고 싶은데 이 새끼랑 헤어질까? 이런 정도의 사소한 문제였으면 말했을 것 같은데 그날 뭔가 되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같은 얘기만 하고 이게 뭔가 근데 생각해보면 걔가 나쁜 애는 아니야. 근데 나도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참 연애랑 많이 달라. 뭐 이런 얘기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다가 견중만 올렸군요. 그렇구나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 1년인가 있다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알겠고 알겠고 그래서 나 일하는 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술 먹으면서 캥 작가님이 재환이 얘기하고 막 이럴 때도 또 별 얘기가 없길래 아직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나중에 그때 근데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놀랍게도 이혼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닐 거예요. 그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뭐였냐면 뭔가 이혼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안 맞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을 그냥 마냥 욕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떤 제도랑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되게 불합리적인 일? 뭐 이런 일이 있네? 같은 느낌의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결혼이란 제도 자체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법적인 제도이고 그걸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사용하는 거고 그런 건데 문화가 문제다. 결혼 문화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혼한 사람이고 너가 냉소적인 거고 이렇게 봐도 할 수 없는데 가부장제라고 하는 그 정말 너무 뻔하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뭐 팩트지 뭐. 사실상 그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제일 가족하고 살 때는 거기도 가부장제가 있죠. 우리 아빠가 가부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느끼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2 가족의 이제 1대1 결혼 제도를 통해 이걸 이용해보자 하고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거기에 가부장제 문화가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뭐 나도 좋게 말하고 싶어. 아닌 집도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이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많은 결혼에 그 가부장제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맞아. 그 부분은 솔직히 이건 팩트야. 그 문화가 없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니 그리고 방금 한 얘기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결혼이 문제인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결혼 문화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문화니까 100쌍에 결혼한 커플이 있으면 100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무조건 막 결혼하는 사람을 왜 네가 뭐 축복해주냐 응원해주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아니 근데 그거는 주변에서 너네만의 좋은 결혼 문화를 갖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응원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엄청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지. 여자애들이 노력하는 거는 막 남편이 집안일 많이 도와줘 막 이런 거고 남자는 조금만 그거를 좀 평등하게 해나가려고 하면은 진짜 좋은 평을 받는데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똑같이
얘도 청소하고 나도 청소하는데 제가 청소하면 되게 플러스 포인트를 받고 애 양육할 때도 내가 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하면 어쩜 저렇게 가정적이냐. 그러니까 가정적이라는 말도 여자들한테 쓰여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애기 자기가 보는데 되게 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평등하기가 당연히 어려우니까 네. 결혼 자체에 회의적인 사람이 나오는 건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이혼했지만 지금도 비혼주의자는 아니고 당연히 또 할 수 있죠.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치. 흐름주의자로서 흘러가듯이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평등할 순 있죠.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전분의 집에 가서 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분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한 적이 없죠. 평등하죠. 근데 그 말을 듣는 거는 그치. 다른 거잖아요. 맞아. 하고나 말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전 밥 한 적이 없어요. 그 집 가서. 근데 그분도 우리 집에서 밥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 엄마조차 그래도 진짜? 네가 해야지. 거기서 네가 해주신 밥만 먹고 오면 되니? 라고. 근데 그게 상대방이 그런 말 들었을 거냐는 거죠. 상대방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야 너도 잘한 거 없어. 너도 가가지고 그 집 가서 해주는 밥이나 먹고 하지. 네가 어제 밥 한 끼를 해봤니? 하면서 너는 이 이혼에 대해서 할 말 없는 거야? 라고 하겠냐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이 밥을 안 했어도 평등이 맞냐고. 그러니까 몸은 둘 다 편했죠. 근데 마음은 나는 항상 불편했고 맞아. 저쪽은 그냥 자다가 나와서 맛있게 밥 먹으면 칭찬받고 나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잘 왔다 이런 말을 나는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마운 거고 난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 저쪽은 전혀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너무 다르다는 느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뭐 결혼 제도는 죄가 없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들이 좀 솔직히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맞아. 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삐져 나왔던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 아니 뭐야 다 이제 고정돼 있는 디폴트 값이 이미 다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고 나는 나를 갈아 넣어서 거기 정해진 디폴트 거야. 값에 맞춰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꼭 맞출 필요 없어. 너 편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나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 맞아. 그 항상 마음의 죄책감.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이런 말 자체가 짱 나는 거지. 정말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최근에 린다의 완벽한 5개월 이런 드라마도 봤는데 네. 여자가 이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네. 이제 다음 단계가 정말 결혼밖에 없었던 시대. 그때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삶이 왜곡되고 맞아. 이제 욕구가 억눌려지고 왜냐면 결혼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에요. 맞아. 근데 결혼 안 하고 싶은 것도 욕망인데 다 그게 결혼으로 몰아졌을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때 자기 욕망을 또 자기가 왜곡시킬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여성으로서 린다가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봐야겠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 요즘에 그게 이건 또 딴 얘기는 또 있지만 그래서 걔는 사랑만을 택해서 살다가 진짜 자립을 하지 못하고 그런 너무 극단적인 그러니까 뭐 결혼 아니면 진짜 방탕한 생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린다는 방탕한 생활을 택한 그런 그것도 그렇잖아요. 뭐지? 섹스 라이프인가? 넷플릭스에 네.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전 남친이랑 맨날 불타게 섹스하던 시절만 떠오르는 거야. 너무 이분도 너무 뭐 아니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잘 보면서 정말 행복해 이러다가 내 삶이 이게 정말 맞는가를 또 뛰쳐나가가지고 그 남자랑 섹스를 했다 일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거지. 없는 느낌이 나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 근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욕망이 모두가 결혼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던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도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요리 조금만 잘하면 1등 신부감 되겠다. 막 그리고 듣고 자랐죠 사실. 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요리를 잘하면은 1인 가구 비혼주의자로 존나 잘 살겠지. 자기 혼자 밥 맛있게 해먹고 얼마나 잘 살겠어. 정말.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는 순간 결혼하면 잘 살겠다. 시집 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럼 그때부터 아 요리를 하면은 시집을 잘 가겠구나 라고 말하니까 시집을 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애초에 안 생기는 거지. 사실 그렇게 자랐죠. 저희 그쵸? 때만 해도. 그때는 시집 간다는 말도 되게 많이 썼고 요즘은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안 쓰려고 그쵸, 다들 그쵸.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거를 다 너무 뭉쳐서 생각했어 옛날에. 맞아. 결혼하면 에스컬레이터처럼 네. 그 다음에 출산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욕망이 정확히 뭔지 정말 결혼하기 싫은데 애만 낳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있죠. 그렇고 애도 낳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나는 결혼만 하고 싶고 애는 낳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결혼하고 싶고 애는 낳기 싫은데 애는 키우고 싶어서 입양하겠다 하는 사람도 그런 있을 사람도 거고. 있죠. 정말 다양한데 그걸 세분화할 생각조차 못 해봤던 거예요. 맞아.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정말 좀 정확히 알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고 그 욕망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뭉쳐져 있었다. 근데 요즘엔 좀 그거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했을 때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좀 자유방임으로 키우셨고 제가 부탁을 계속 했거든요. 이 일에 절대 그냥 끼어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전분한테도 연락이 와도 받지 말아달라. 그럼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입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를. 네, 이런 일들이 1년의 갈등이 있어서 이제 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 이혼에 대해서 이제 진작에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이거를 내가 고민을 이제부터 해볼 텐데 정말 어떤 선택을 하든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좋은 말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그리고 전분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받지 말아주고 당연히 하지도 말아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저의 선택을 무조건 믿어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뭐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자식의 행복이거든요. 맞아. 이혼을 해라 하지 마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견이 있겠죠.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도 결국에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의견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할까요만 확신을 시켜주면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꿀팁이에요. 그거잖아요. 엄마들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이혼하면 얘가 되게 불행할까봐.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주세요. 머릿속에.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분은 그 분의 이제 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애들 이혼시키자. 진짜. 아니 뭐 미취학 아동도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 당장 이혼해라. 카톡과 문자, 전화로 그런 연락을 바로 하셨고 이혼을 너네가 하던 말던 난 이제 너 안 본다. 이런 연락을 바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말하신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쨌든 결혼이라는 결정을 아들한테 맡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의견, 생각 그런 걸 하기 전에 이혼이라는 결정을 이혼이라는 결정을 걔가 했죠. 근데 했지만 거기에 그래 해 이렇게 아직 어쨌든 확실한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그게 잠시의 감정일 수도 있고 정확한 이성적 판단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건 부모가 먼저 더 거기에 힘을 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전분이 잔입비풀로 남을 때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완전 자기가 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약간 휩쓸린 것 같은데
누가 부추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은 정말 기다려주는 거, 그냥 믿어주는 거밖에 없고 사실은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을 때 그걸 부모님이 너무 잘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구나. 그게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날 정말 믿어주는구나.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아. 사랑받는다는 게 생일날 막 좋은 선물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되게 중요한 순간에 나는 무조건 너가 하는 선택을 믿는다라고 네. 해주는 게 그것만큼 진짜 크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해요. 네, 진짜 근데 그걸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한테 이제 사돈분이 전화를 하셔서 애들 이혼시키자. 막 그러면서 이혼을 시켜야 되는 이유. 네. 본인의 딸이 얼마나 네. 이런 악행을 저질렀나 이런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읊으실 때 저희 엄마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네요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도 아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그냥 웃으면서 듣고 있었던 와 멋있다. 그 뚝심을 저는 정말 너무 존경하고 감사해요. 이게 진짜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갔을 때는 사실 그런 태도도 나중에는 문제 삼으려면 다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그걸 성숙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이랬을 정도로 이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다라고 누군가가 그걸 문제 삼으려면 또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정말 현명하시네요. 어머니가. 근데 그 와중에 자식으로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어필하는 거.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저희 되게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어요. 네. 제일 재밌는 얘기. 네. 재산분할. 네. 재산분할. 아, 제일 재밌는 얘기 아이고, 재산분할. 제가 숫자 약하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비욘세에서 동거 특집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동거한 커플들은 그 다 같이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하나씩 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뭐 야 이거 뭐 선반 니꺼 뭐 니꺼 이런 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은 이걸 정말 법적으로도 이걸 분할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했는지 뭐 각자 다르겠지만 뇌물씨는 어떻게 했는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합의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합의해요 근데 보통은 가져온 만큼 그냥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가져온 만큼. 근데 뭐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게 가정주부로 만약에 지낸 분이 있으면 가사일에 대한 책정도 해줘가지고 그걸 또 따져가지고 그 재산을 분할하고 약간 이런 식이고 근데 그렇게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냥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을 그냥 나눠서 가지고 간다. 이거고 가구도 정말 그냥 하나하나 나눠요. 어떻게 할 건지 가전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이었고 근데 이거를 정말 법적으로 정말 합의가 안 돼. 나는 이건 받아야 되는 막 소파 반 잘라달라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분들이 막 싸워요. 뭐 얼마를 달라. 그 이유는 뭐 그럴 경우 어떻게까지 되냐면 그 영수증 구매 당시 영수증 결혼 생활 내내 썼던 카드 전표를 다 뽑아요. 와, 몇백 장을. 진짜 진흙탕이다.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형광펜으로 이거는 어디에 쓴 거, 이건 어디에 쓴 거 해가지고 지출 내역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나누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변호사가.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치. 뇌물씨도 귀찮으시니까. 네, 저 너무 귀찮거든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냥 대강 머릿속으로 그냥 대강 이 정도 받으면 되겠는데? 라는 계산을 그냥 대강 때렸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정도 분할하자라고 했죠. 저쪽에서도 콜 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집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우 또 재테크?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오른 만큼 또 나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같이 샀고 그쵸. 같이 갚아 나간 거니까. 그쵸. 그냥 돈 들인 만큼 이제 비율로 상승분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약간 벌었겠네요. 또 심지어 약간 벌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좋다. 제가 뭐 이거 결혼 계약이건 아닙니다. 아니 뭐 계약이면 상대방한테서 받은 거여야지 그게 뭐지. 둘 다 같이 받은 건데 좋은 거래였다라고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요새 집값이 난리잖아요. 너무 난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또 어쩌다 보니까 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분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알 바 없고 저는 그 알 필요 없고 그 가져온 돈의 비율에 상향분만큼 달라 줬어요. 줬으니까 시세 차익 생각해서. 그쵸. 야, 좋다. 끝난 거죠. 이렇게 깜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카드 전표를 뽑아가지고 이거는 공동으로 들어간 자금인지 뭐 나 혼자 쓴 돈인지 이걸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근데 뭐 해야죠. 해야 되면 그치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필요하면 열심히 그것도 하셔서 절대 억울함은 없이 그것도 주도적으로 왜냐면 난 내가 원하는 만큼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치. 하지만 뭐 정말 내가 이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거 준 데서 그냥 받고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왜 맞아.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고 정확히 원하는 만큼 끝까지 계산을 해서 그것도 주도적. 모든 건 포인트는 주도적으로. 네. 이혼하고 나니까 뭐 좋은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정말 크게 두 가지를 얻었는데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신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정말 이거는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꼭 이거를 결혼 이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냇물 씨는 그랬다는 근데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던 게 일단 첫 번째로 물리적, 정신적으로 제1가족과의 독립을 잃었고요. 원래 그 전에는 결혼 전에는 원가족이랑 같이 사셨으니까. 네, 한 번도 독립을 한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저는 몰랐는데 많이 서로 좀 불건강한 의존 관계였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야 보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완벽한 독립을 잃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애정결핍에 그런 늪에서 빠져나왔다. 있었어요. 애정결핍이? 애정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쉰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랬네요. 근데 그게 뭐 정신병동에 가야 될 정도의 애정결핍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명 애인한테는 정말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연락과 애정 표현을 받아야지만 좀 제가 이제 좀 안정적이 되는 혼자서 약간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너무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나오고 나서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연애를 쉰 적이 없고 디졸브 치거나 많이 쉰 게 3개월? 근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도 안정적인데도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못했던 거죠.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면 그 이혼 과정이 약 뭐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뭐 바람을 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바람 필 정신도 아니고 시간도 진짜 없고 정말 바빠요. 진짜 바쁘지 말도 못해. 정말 바쁘고 말도 못하고 또 저는 불법적인 일을 안 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근데 혼자서 달리고 명상하고 108배하고 그런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누구한테 근데 말도 못해. 나 혼자라서 너무 슬프니까 나랑 같이 놀아줄래라는 뭐 친구한테 그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야. 뭐 가족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아. 뭐 애인도 당연히 없어.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 방법을 발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자서 너무 잘 지내는 법을 정말 터득해버린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건 되게 좋은 얘기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정말 보물이 된 거죠. 어디서 정말 이건 심리치료 100번을 받아도 얻을까 말까 하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엔 뭐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뭐 아무리 배워도 얻기 힘든 기술을 그냥 극한 상황에서 터득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부모님과의 그런 독립도 할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했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따로 살게 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일에
너무 깊이 제가 정신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부모님 두 분 사이의 일에 대해서도. 두 분 사이의 일을.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의 일인데 그거는 네. 자식인 내가 뭔가 해결해줘야 돼. 뭐 이런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 속에서의 나가 되게 중요했던 거네요. 그랬나 봐요.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서의 나랑 그리고 또 뭐 애인이 있는 상태의 어떤 연애하고 있는 나 이런 게. 네. 이게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가 묘하냐면 자식이 만약에 2명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까지 관찰한 결과로는 그래요. 물리적으로 부모님하고 붙어있는 자식은 오히려 되게 무심해 보여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식은 되게 사근사근하고 그치, 애교 있어 보여요. 주말에 만나가지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얘기하고 네. 맛있는 거 사주고 네. 이러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저 무심해 보이는 자식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정신적으로 불건전하게 뭐 서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독립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네. 그냥 말 되게 막 사근사근하게 섞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냥 되게 무심해 보이고 그냥 여기 살고 싶어서 사나보다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그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항상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일에.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이를 내가 굉장히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심리치료를 너무 힘들 때 받으러 갔었는데 이혼 과정일 때 네. 너무 힘들 때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부모님 얘기를 당연히 심리치료는 많이 물어보잖아요. 프로이트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저는 부모님하고 별로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저 그렇게 그냥 같이 산다 뿐이지 저 되게 무심한 딸이고요. 부모님하고 의존하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심리치료 상담사 분이 근데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면서 제 설문지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가족, 관계, 네. 엄마, 아빠, 동생 결혼한 상태인데 네. 정말 네. 그러니까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네. 내 가족이 누구냐 하면은 너무 당연히 여전히 원가족을 적은 거구나. 네. 심지어 네. 그때는 따로 살고 있었고 이제 네. 가정을 이미 꾸렸고 나와 있었는데도 가족 관계하면 당연히 부모님하고 남동생을 적은 거예요. 약간 그걸 보고 저도 소름이었어요. 엄청 상징적인 거다. 그쵸. 네. 그러면서 그리고 왜 자꾸 심리치료를 저는 그 냇물 씨랑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엄마도 오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독립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결혼 이혼이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짚는데 누구나 그걸 해야만 독립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금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독립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짚고 넘어가. 왜냐면 네. 실제로 아직도 우리나라 그 가족 제도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경기도에 사시는데 서울에 집 구한다고 했을 때 결혼도 안 한 애가 어떻게 혼자 나가 사냐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굳이. 근데 실제로도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적으로만 나가 사는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가족에 따라서는 너무 이 딸한테 많은 짐을 씌우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근데 그거를 알고 하면 다행이야. 맞아. 내가 여기서 이 집안을 탈출하는 방법은 내가 뭐 어쨌든 엄마 아빠랑 손절을 할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집안에서는 옵션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편의를 생각해서 나는 그냥 결혼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살겠어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맞아.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른 채로 머릿속에 엉켜 있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독립하고 싶어 부모님한테 이 말을 꺼낼 생각조차 못한 채 계기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깊은 곳에선 여기서 계속 엉켜 있는 게 힘들어. 나가야 돼. 근데 결혼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계기가 됩니까? 엄마가 딸
과 그 원가족을 분리시킬 때 유일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게 결혼인 집들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 사회에서도 심지어 다 응원해주고 축복해준다 그러고 또 거기에 사랑이라는 그런 뭐 말랑말랑한 것도 막 버무려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도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애의 감정과 사랑과 뭐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근데 계기는 없고 막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와 모든 게 엉켜서 그래 나는 결혼을 해야겠어. 나 결혼을 하고 싶나 봐. 그러니까 해야겠어보다 진짜 이거야. 하고 싶나 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준 언니가 온 것 같아요. 준 언니가 오셔서 잠시. 네네, 문 열어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녹음 중인데 마무리하고 밥 먹겠습니다. 준 언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지. 해야겠으면 다행인데 하고 싶나 봐인 게 진짜 안타까운 거다. 난 결혼을 하고 싶나 봐라고 머리에 엉켜 있으면 그건 안타깝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독립이 하고 싶은 건지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도 못 짚었어요. 아니 당연히 못 짚지. 그리고 이거 솔직히 저도 말을 하지만 이거 짚을 수 있나 싶긴 해요. 그게 꼭 결혼뿐만 아니라 웬만한 모든 욕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뭐 하면 되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그래. 이혼 조장 방송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게 나는 진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못 짚었고 짚을 수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 말 해서 또 짚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번 짚어보실 분들은 한번 짚어보시고 또 이걸 겪고 나와서 저는 2가지 보물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과 이혼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지금 이 가진 거를 이제 다시 뺐고 근데 다시 시간을 돌려줄게. 그리고 그럼 너 결혼을 깨끗하게 안 한 상태로 해줄게. 그럼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얻은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그 냇물씨 집에서 지금 저희가 신나게 지금 녹음하고 이 있잖아요. 집에서 제가 눈이 아침에 뜰 때마다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혼자 있는 집에서 혼자 눈 뜨는 삶은 얼마나 윤택한가. 정말 모든 지금 이 집이 특별한 건 없지만 모든 물건이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제 취향이거든요. 모든 물건이 다 제가 정성껏 골라서 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요. 좋지. 눈을 뜨면 너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이 공간. 이 공간에서 눈 떴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해요. 저 무교인데 예전에는 108배를 하던 108배를 가지가지 한다. 108배는 근데 좀 무릎에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8배 좀 권하진 않고 힘들 땐 근데 108배 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힘들 때. 알겠어요. 제가 항상 기억해놨다가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올 때 그때 냇물이가 108배를 하라 그랬지. 그거 꼭 생각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감사기도를 한다는 거죠? 아침 눈 뜰 때면 너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다. 진짜 진심으로 찐으로 그러면서 막 괜히 돌아다녀요. 이 집안을 한 바퀴.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니콜 키드만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쵸. 그 상태로 얼굴 발그레발그레 해가지고. 아니 주변 분들 반응도 되게 다채로워서 좋다고. 저는 요즘에 취미가 저 이혼했어 하고 그 사람 반응 보는 게 좀 악취인데 지옥 간다 진짜. 악취인데 거기서 그 사람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사실 그걸 들었을 때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재미 흥미롭다는 거지. 그 사람 성격이 딱 나와요. 그리고 뭐 나를 비꼬려고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이혼했어라는 말을 할 만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다 고마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응을 재밌게 관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혼했어 그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혼자 막 뚝뚝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울어 이랬는데 그냥 너무 덤덤하게 네가 말을 하니까 더 슬프다고? 더 슬퍼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 나는. 이런 친구 진짜 세상에 얼마나 있겠나. 알고 보니까 인프피더라고.
갑자기 MBTI 또 ENFP는 그런 맛이 있어. 저 ENFP거든요. ENFP는 또 너 이혼한 애를 바쁘다. 그래도 뭐 바빠 와서 술이나 마셔 이런 맛이 또 그쵸. 있고. 그때 캥 작가님이랑 저랑 둘 다 ENFP인데 네네. 그래서 뭐 이혼을 아예 하기로 한 거야. 아니 지금 뭐 소송 중인데 몰라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짠짠짠. 그래서 5월까지 끝난다고 어떻다고 막 이러면서 살 거면 빨리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 그것도 좋았어요. 못하겠으면 얘기하고 네. 그랬더니 또 된대. 할 수 있대. 그래? 그럼 이거나 얘기하자. 그런 것도 좋았고 또 T분들 네. ENFP는 F형이잖아요. T분들은 제가 말하자마자 축하해요. 다짜고짜. 뭐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았는데 네. 왜 축하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제 말은 뭐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는 거는 축하할 일이다 무조건.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으면은 같이 안 살고 있는 지금이 축하할 일이니까.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또 재밌는 거는 요런 친구들은 요렇게 캐릭터를 보는 맛이 있고 네. 친척들한테 말할 때 그때는 언제를 말하시면 좋으냐면 약간 친척들이 모이는 네. 그런 행사 자리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예쁘게 하고 가세요. 구질구질하게 하고 가지 말고 예쁘게 하고 가. 자기 기준 맥시멈으로. 풀메하고 예쁜 옷 입고 가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됐어요. 이러면서 말을 해요. 네. 왜냐면 그게 또 효율적이야. 한 명 한 명 또 전화를 돌릴 거야. 뭐 근데 그것도 진짜 애매해. 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파티를 한바탕을 했는데 또 이걸 헤어진 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카톡을 뭐 전체 단톡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진 않지만 어르신들은 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그런 말 나오지 않게 선서도 약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였을 때 가가지고 한 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때는 사실 정말 내가 괜찮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내가 고기를 먹고 있으면 중년 여성분들이 쓱 와요. 한 명씩 내 손을 한 명씩 잡아요. 네. 내 귓가에 막 속살속살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많이 힘들었지. 그래 안다 이러면서 많이 힘들지 이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괜찮아요. 근데 제 괜찮아요가 솔직히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건데 애써 밝은 척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또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 뭐 딱히 무슨 말을 항변하실 필요도 없고 제 꿀팁은 그냥 바닥을 약간 45도 보면서 웃으면서 언더 45도? 네. 끄덕이세요. 그냥 끄덕이고 있으면 그분이 제 귓가에다가 자기가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던 점을 속삭이세요. 이런 게 힘들었지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은 없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 네, 100%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느낀 힘든 점을 자기는 그거였으니까 얘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그쵸. 또 예전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더 요즘보다. 그런 거 말씀하시면 그냥 끄덕이면서 들으세요. 그냥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그분이 다 말을 하신 후에 나한테 뭐 그럼 뭐 도와줄 건 없니? 요게 그러니까 도와줄 건 없니 할 때 이제 45도로 떨궜던 고개를 약간 시선을 올리면서 그쵸. 눈을 맞추세요. 그때. 그러면 그분이 자기 형편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거를 제안을 먼저 하세요. 밥을 사주든 하다못해 수박 기프티콘이라도. 진짜 최소 밥이에요. 최소 밥.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모가 뭐 명품 옷 하나 해줄게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눈을 맞추면서 이모 애써 밝은 척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모가 해준다면은 뭐 고맙지 이렇게 그걸 살짝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결혼 때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들었을 때는 이거 너무 등쳐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효도야.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은 안 받으면 더 힘들어하시는 이 효도예요. 효도. 그 플러스 제가 얘기 들어줬잖아요. 그렇지. 그거 플러스 정말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정말 안심을 하세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다고 뭐 제가 목돈을 해먹는 건 아니고요. 맞아. 아니 본인들이 주고 싶어서 준 건데 말 그대로 선물을 먼저 제안하셨을 때 어르신들 안심시켜드리려고 받아주는 거죠. 맞아요. 나라고 뭐 그거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네. 그러면 서로 행복해지고 맞아. 이게 또 꿀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는
확 말해서 그 반응을 재밌게 그 보시고. 엄마 쪽 할머니 댁 갔을 때 밥 빡세게 3그릇씩 먹고 와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뭐. 맞아요. 제공해 주시는 게 있으면 또 덥석 받는 게 어떤 효도가 그게 효도예요. 아니겠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굉장히 네. 매끄럽다. 저는 굉장히 그 후에 너무 제 삶이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갔다 온 게 아니라 정말 갔고 계속 나아가는 느낌. 되게 나아가는 느낌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네. 내 삶의 스타일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 전에는 좀 몰랐던 것들 되게 많이 알게 됐고 네. 제 행복에는 결혼과 이혼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희망차게 들으실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막상 그 뒤에 삶이 네. 어떨지 예를 들면 뭐 친척들 만나는 네네네. 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그때 다 모셔놓고 했는데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집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맞아요. 의외로 이게 그냥 선빵 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좋은 팁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 친척분들도 핵심은 이 친척 아이가 잘 살았으면 하는 게 핵심이기 맞아.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잘 건드려 주시면 원활하게 다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네. 10년 친하게 지내면서 안 들은 얘기를 지금 2시간 안에 다 듣고 안 있어요. 들어주셨으니까. 해먹지 않는 맞아요. 근데 그게 편이에요. 또 요 혼세의 미덕이고 네. 정말 근데 저도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거나 많이 하는 편이 사실 아닌데 네. 이렇게 이 친구랑 말을 했을 때 네.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네. 이제 좋아하는 친구고 요 흐름으로 이제 네. 녹음 끝나고 같이 술이나 먹으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흐름이 지금 예정돼 있는 네. 일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뒤에 준 언니가 중간에 합류해서 와가지고 지금 너무 흐뭇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가 기혼 출신 비혼자가 네. 전에 한번 나오셨고 이제 두 네. 번째 나오신 거여가지고 네. 어떻게 뭐 구슬을 꿰자면 또 네. 물론 지금 이혼해본 사람이어서 네. 친하게 지내시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근데 만나고 보니까 둘 다 이혼을 했더라고요. 연결고리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어쨌든, 억울하다. 네. 그렇게 먼저 그것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고 흐뭇한 네. 저녁 식사가 되겠네요. 네. 네. 제가 또 맛있는 거를 제가 요리를 이제 제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요리지 뭐. 네, 그렇죠. 이제 요리를 내 돈 내산. 네, 내 돈 내산 요리를 이제 대접 드릴 예정이고 오늘 정말 얘기하면서 또 제가 너무 즐거웠네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이게... 새로운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왜요? 이거 중에 5분어치도 내가 그동안은 안 적이 들어서 없다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네. 아까 중간에 이혼했어라는 얘기를 하고 친구들 반응을 살피는 게 굉장히 즐거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새끼 이거 테스트였구나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을 좀 날려버렸는데 수집하는 중 반응 수집 중. 근데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맞아요. 전 얘기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잘 들어주는 친구라서 너무 고맙고. 근데 얘기하고 싶은데 안 물어봐서 섭섭하면 또 얘기하시고. 그때 또 제가 얘기하죠. 그거는 또. 언제까지 내가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도대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즐거웠고. 네. 확신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너무 좋다. 네. 이혼을 해도 정말 100% 행복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이혼을 고민하다 안 하시죠? 그래도 100%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 저는 이걸 확신해요. 포인트는 주도적으로 선택하셔라. 그게 포인트고 일타 강사다 진짜. 정말 그게 제일 포인트고 그것만 잡으시면 정말 100% 행복할 수 있다. 저의 이 행복감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전해지나요? 안타까워. 지금 표정을 찍어서 보내드리지 못하는 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 광대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꼭 이혼해야만 행복하다도 아니에요. 전 이걸 주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이혼 조장 방송 아니고요. 그럼 결혼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100% 행복할 수 있어요. 주도적으로 선택하시면. 근데 포인트는 그거네요. 내가 이걸 행복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뭘 결정해도 행복할 건가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 선택하면 100% 행복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준 언니는 요즘 뭐 행복하신지? 저요? 네. 내가 뭐가 행복할까요? 힘드신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고 다음에 한번 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혼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 행복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근황은 개떡 같지만 네. 이혼 얘기할 때만큼 화색이 도시. 언니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선택한 거죠. 요즘 언니가 일이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바쁜데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음에 부르면 또 나오실 거죠? 네네. 김냇물로 흐름 다음에 뭐 김냇물로. 어떤 주제로 나오고 싶으세요? 어떤 주제로 나와볼까? 어떤 게 자신 있으세요? 1인 가구의 꿀팁 같은 거를 모아볼게요. 오늘부터. 아니 꿀팁 뭐 지금 1인 가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받아가야 되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아본다고 하잖아요. 자료조사는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네, 이제 또 모아본다고. 네, 그럼 다음에는 김냇물님이랑 1인 가구 꿀팁을 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